그래서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당장은 교과서 단어만 시험을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또 보내주겠지만 교과서 단어랑 그다음에 이제 스팀라이트랑 같이 보는 뭐 이렇게도 좀 섞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교과서가 한 과밖에 안 돼서 단어가 뭐 80몇 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단어 수가 적어서. 그래서 바로 커트라인 없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에도 뭐 계속해서 말했던 거지만 그 교과서 자습서랑 이런 거는 이제 다 완성을 했거든요. 다 완성해서 이제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니네 화요일 날 학원 오면은 그때 이제 자습서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워크북이 있던 분석서 있죠. 그거랑 같이 해서 공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네 그 교과서는 다 받았었지 학교에서? 다 받았지? 교과서 없냐?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 교과서 받은 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제 다음 주 니네가 아마 잠깐만 다음 주에 진도 나가나? 교과서? 다음 주부터 나가냐? 이번 주에 나갔냐? 난 모르니까 진도. 아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이것들아 8명이나 있는데. 아니 진도 그 저기 뭐야 어떻게 나가고 있냐고. 교과서 아직 안 나갔어요? 네. 아 그래서 아무튼간 그 교과서 보고 한번 이제 제가 자료를 미리 준 게 아니라 어차피 교과서 보면 영어밖에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먼저 너네가 다음 시간에 좀 예습을 해오면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봅시다. 지난번 그 우리 4강에 5번부터 할 차례인가? 아니야? 그죠. 야 근데 저기 뭐냐 그 내가 채영이한테 그 구글 아이디를 받아갖고 구글이 그 EBS E클래스 그거 맞나? 그거 아무튼 아이디를 받아갖고 내가 한번 봤거든? 그 궁금해갖고 어떻게 수업하나? 한번 영상을 봤어. 근데 이거 니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던데? 아 그래? 아 나 학교쌤이 하는 줄 알았어. 그 학교쌤은 뭐 하는데? 그냥 과제만 보죠. 와 쉽게 풀 뻔네. 아 잠깐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영상 찍고 있는데 나름 이제 노력은 하시는데 수업을 안 하신다.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게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만들었겠네. 그러면 그 너네 학습지 근데 그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 그거랑 그럼 그 PPT 자료는? 학교쌤이 만든 거야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내가 PPT 자료를 봤잖아. 내가 봤는데 학교쌤이 만든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넘어가자.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거 같으니까. 예, 저는 디스하지 않습니다. 뭐 고생하고 계실 테니까. 자, 4강의 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약간 복합적인 구조인데 큰 틀로 보면은 도입, 주제, 예시, 결론 패턴인데요. 근데 이 예시 부분, 여기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 독해 패턴이 두 개가 믹스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도입, 주제, 예시인데 이 예시 부분에 주제를 재진술하고 그에 대한 또 예시를 말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보자면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3-1, 2, 3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도입부를 보면 연설 방식으로 어떤 이제 핵심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하는 게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주제에서는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부연 설명으로서 뭘 말하고 있는가?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그런 필자의 주장, 즉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일단 필자의 주장, 즉 재진술을 이 앞에서 나왔던 주제를 재진술하면서 비록 그 사진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찍어놔라 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 여기서의 예시는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법. 그래서
그 중성 종이로 만든 상자에다가 뭐 라벨을 붙여서 사진을 보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그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건데 이제 미괄식 구조가 많다, 그리고 빈칸으로 내기가 좋은 글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빈칸 문제로 내기 상당히 좋고요. 빈칸으로 내기의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항상 재진수라는 부분이나 또는 주제 부분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주제나 재진수라는 부분. 저 부분을 항상 이제 빈칸으로 내기가 좋고요. 이렇게 이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로 끊겨 있는 문장은 보통 삽입으로 내기도 되게 좋습니다. 삽입으로. 삽입은 보통 어디를 내는 경우가 많냐면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을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연 설명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삽입으로 내기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구조 독해가 많은 경우에는 요약으로 내기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이런 류로 내기 괜찮다. 자, 일단 구조만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글을 읽어보면서 혹시 다른 유형으로 낼 만한 게 있다면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이제 나는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1인칭으로 그냥 이제 필자가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am not in any way suggest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not in any way 하면은요 절대로 뭐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 단어로 never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절대로 아닌. 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뭐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 요 네모 괄호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모 괄호 내용을 보자면 you, 당신, 여러분들, 즉 dear mom, 우리 어머님들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need to follow, 따라야 한다고, 따를 필요가 있다고요. my lead, 나의 선두를요. 나의 선두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내가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전에 했던 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했던 선례, 이 선례를 이제 my lea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become slightly addicted, 그러니까 약간 중독될 필요가 있다. 이 follow랑 becom이 이제 병렬로 연결된 거죠. 표시해놨다시피. 그래서 약간 중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제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에 중독되는 거냐?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preserving your memories in scrapbooks. 그래서 스크랩북에다가 당신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요. 이 to가 전치사도 전치사. 왜냐면 해석이 뭐뭐에라고 돼요. 그래서 이 addicted to 하면은 뭐뭐에 중독된 이런 뜻이거든. 따라서 뒤에 photography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preserving 이하가 또 명사가 나온 겁니다.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라 표시를 해놓은 거고, 따라서 동명사인 ing를 쓴 거다. 됐니? 여기서 동사원형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자, 어찌됐든가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즉 여러분 그 우리 엄마들께 제 선례를 따라서 사진에 또는 스크랩북에 여러분의 기억을 보존하는데 약간 중독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 필자가 연설하는 상황인 것 같아. 아줌마들 모아놓고. 자, 이어서 보자면 그러나 나왔으니까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어서 보면 I'm strongly suggesting, 저는 강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여기가 바로 주제문, 즉 필자의 주장이 드러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뭘 주장하는가? You take a lot of pictures. 당신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고. 어떤 사진을? Of your children. 당신의 자녀들의. 왜 많이 찍어야 되는데? To document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러한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는 이 should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추가로 쓴 겁니다. 여기에 should가 바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요 suggesting 이 녀석 때문에 저기에 should가 생략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문법 시간에 지겹게 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좀 각 잡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여기에 써놓은 거는 제가 대략적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뭐 제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suggest 뒤에 대절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이거를 좀 더 각 잡고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문법에서는 뭐 가적법 현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명칭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주장, 명령, 그다음에 요구, 제한, 충고 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들. 자, 대표가 되는 동사들 한 개씩만 써볼게요. 자, 주장하다 뭡니까? 이네가 한번 말해봐라. 클레임? 오케이, 클레임 좋아. 근데 클레임보다 사실 insist가 더 많이 써요. 클레임도 쓸게요. 클레임도 돼요. 명령하다. 명령하다. order. 요구하다. demand 오케이, 좋아. demand도 되고 require도 되고 그 다음에 뭐 ask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다. 나와있죠? suggest. 충고하다. advise. 됐죠? 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일단 대절이 나와요. 전부 다. 아이고, 긋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볼게요. 이 단어들 뒤에는 대절이 나옵니다. 대절. 이 대절이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대절이.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봐요. 이 대절의 내용이 지금 여기 써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보자면 당위성을 나타낸다? 당위성을 만약에 나타낸다? 그러면 저 동사 앞에 should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를 먼저 써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절에 있는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동사 앞에, 요 동사 말하는 거예요. 요 동사 앞에 should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당위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당위성이 뭐야, 얘들아? 당위성이란 말이 뭐야? 국어 시간. 자, 당위성. 자, 당위성이 뭐냐면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함을 나타낸 걸 당위성이라고 해요. 마땅히 해야 함. 약간 TMI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해야 한다를 뜻하는 단어가 많죠? 4개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 뭐뭐 있냐? should, must, have to. 안 들려. ought to. 됐어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ought랑 have to는 뺄게요. 그냥 정석 조동사인 우리 should와 must만 보겠습니다. 자, should와 must가 둘 다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사실 의미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 써볼게. 우리가 should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must에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나타내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must는 이런 거야. 야, 너 이거 해야 돼. 다음 시간까지 니네 숙제 해와야 돼. 이런 게 must야. 즉 내가 강제로 시키는 거야. 안 하면 뒤져. 이게 must라고. should는 어떤 거냐면 기왕이면 이렇게 해.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기왕이면.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웬만하면 해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야, 지하철에서 노인 만났으면 자리 양보해. 너 자리 양보해야 돼. 이런 거. 이거는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뭐 페널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기왕이면 마땅히 그러는 게 좋지.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영단어가 바로 이 should입니다. should. 자, 그런데 이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낸다. 그럼 이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낸다는 것과 이 단어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냐면 아주 쉽게 말할게.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라는 이런 말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과 되게 잘 어울려요. 어떻게 잘 어울리냐? 한번 봐봐. 자,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어때요? 해야 한다고 라는 말과 되게 잘 어울리죠. 이 단어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뒤에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땐다. 그러니까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진짜 쉬운 너네 버전으로 써주면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되면 이라는 말이야. 결국에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절을 해석했을 때 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면 이 말이야. 그냥 됐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럼 요 내용을 해석했을 때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러면 뭐야? 당위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should가 요 앞에 생략돼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잘 알다시피 should는 조동사잖아. 그럼 조동사 뒤에는 뭘 써?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 take라는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까 쌤이 이 대절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시 한번 들어봐봐.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야 한다고 찍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됐어? 해야 한다란 말을 썼지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절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런데 얘들아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알려주고 나면은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insist, claim, order, demand, suggest, advise 이런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아 이거 나왔네. 그럼 무조건 should 생략된 거네. 여기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겠네. 이렇게 해버려. 이게 아니야. 내가 조건을 달았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조건 이 동사들이 나왔고 두 번째 조건 대절 내용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면 이 두 조건 그러면 should가 생략된 거라고. 얘들아 설령 이 단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절의 내용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should가 생략되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동사의 수와 시제와 인칭에 맞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옛날에 한 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렇게 말했어. 그럼 봐봐. 내가 똑같이 주장한다는 말을 썼지. 주장한다. 주장했다. 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렇게 해석했잖아. 여기에 내가 should의 뜻을 집어넣었어요? should의 뜻이 있어요? 없잖아요. should의 뜻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버려. 뭘 돌아야 돼? 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요. 무조건 should가 생략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갖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딴 거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문제 의도가 그거야.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너네가 해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대절 내용을 해석해서 해야 한다를 집어넣는 게 적절한지 해야 한다를 집어넣었더니 이상한지 이거를 판단해서 이 동사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죠. 무조건 요런 동사 나왔다고 무조건 동사 원형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라.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여기서부터 부연 설명 시작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에서 뭘 낼 수 있다? 문장 삽입 문제 낼 수 있다. 오히려 얘들아 이 문장 삽입 문제가요. 문장이 짧은 게 더 어려워. 오히려 문장도 되게 짧죠. They're changing every day. 걔네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 여기부터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요. 아까 왜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느냐? 아니 애들이 매일매일 변화하니까 금방금방 크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놔라 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니네 대부분은 내 아들을 봤었잖아. 근데 작년에 니네가 내 아들내미를 봤을 때 그때 키가 한 이만했거든요. 내 허리에 왔었거든. 근데 내가 엊그젠가 키를 쟀는데 지금 키가 이래요. 부럽더라고. 아무튼 네, 키가 금방 크더라고. 나는 키가 안 나가고 이제 칠판도 여기까지밖에 없어. 자, 다음 되는 문제. 그래서 보면은 물론 하고 이제 요 문장 나왔는데 요 문장은 얘들아 내가 별표 하나 쳐줄게. 여기는 영작으로 내기 되게 좋은 문장이야. 괜찮아. 영작으로 내기. 사실 내용적으로 중요도를 따지자면 저는 사실 전체 내용에서 얘가 엄청 핵심 내용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그냥 순수하게 구문이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이런 게 내기가 되게 좀 괜찮은 문장이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be, busy, ing라는 요 동명사 구문이 나와 있죠? 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 나와 있고 두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소대 구문까지 섞여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법, 여러 가지 구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보통 이 영작으로 내기가 좀 좋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까지도 나왔고요. 자, 한번 보자면 물론 여러분은 뭐뭐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괄호 하느라가 뭔데요? To keep life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삶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 that만 따로 해석하면 그래서는 참고로 대시 그래서야.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have not had 여기서 have pp니까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의 경험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럼 당신은 아마도 가져본 적이 없을 것이다. 시간을 to notice 알아차릴 시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게 뭘 알아차린다는 거야? 그렇지. 앞에서 말했잖아. 자녀가 변화하는 거. 저는 진짜 200%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는 100% 자고 있어요. 무조건 자고 있는데 이 자식이 엊그제 새벽에 깼어. 4시에. 조졌다 이러면서. 아무튼 애가 깼는데 이제 사실 주말 말고는 나는 이제 애를 볼 일이 거의 없잖아. 이제 아침에는 내가 자고 있고 애가 이제 저기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를 거의 볼 일이 없는데 그냥 오랜만에 딱 애가 서 있는 걸 봐서 이제 맨날 누워 있는 것만 보니까 깨꼬락지 마냥. 근데 이제 이게 얘가 서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키가 되게 커 보이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이렇게 말하니까 와이프가 이거 보더니 와이프는 이제 맨날 보니까 애를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커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그냥 매일 변해. 근데 여기서 어찌 보면 슬픈 얘기네. 야 삶을 계속하려고 삶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느라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약간 하소연이 되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알아챌 시간이 없어 온 거야. 내가 그랬어. 이 슬픈 갑자기 가장의 무게. 자, 아무튼 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으라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하지만 trust me on this. 자, 이것에 대해 나를 믿으세요. You will treasure these pictures for a lifetime. lifetime은 평생이죠. 평생 동안 당신은 이 treasure가 동사로 쓰이면 소중히 간직하다 또는 소중히 여기다 뭐 이런 뜻이야. 명사로는 보물이라는 뜻이죠. 당신은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들을요. 평생 동안. 그죠? 이어서 보자면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당신이 cannot take the time. 자, take하고 time 나오면 시간을 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들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 To organize your photos. 당신의 사진들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take lots of pictures. 사진들을 많이 찍어라. 또 말했네요. 주제, 재진술. 됐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장한 거야. 야, 아무리 네가 시간 없어도 사진 많이 찍어. 이런 소리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옛날에 아기가 완전 어렸을 때는 막 동영상도 엄청 많이 찍고 막 하루에 사진만 수십 방씩 찍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찍을까 말까?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거의 안 찍는 거 같아요. 저는. 네, 많이 찍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다음 내용 넘어가서 조금 올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예시라고 써놨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보관 방법이죠. 보관 방법. 사진 보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일단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관해라. 이 파일이 보관하다. 깜짝 놀랐네. 왜 또 어디 가야 돼? 아이고 오늘 완전 강행 너무 괜찮네. 그래 그렇게 다음부터 다시. 자 그래서 라벨을 붙이고 그것들을 보관해라. In consecutive order. 그래서 연속적인 순서로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consecutive는 이제 별주 단어로 연이은 연속적인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좀 다른 단어로 한번 써볼게. 연속적인. 막 무슨 continued 이런 단어는 안 쓸게요. 그런 단어 너네가 잘 알 수 있잖아. 좀 유추하기 어려운 단어 딱 하나만 써보자면 success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ccessive. 얘도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success 하면 뭔가 성공 이렇게 볼 것 같은데 successive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면 연속적인.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나 하는 일치 문제로 나올까봐. 그러면 이제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써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 그거를 연속적인 순서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관을 해라. In an acid-free box. 얘들아, 이 acid가 이제 산성이잖아, 산성. 이 free가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거든. 뭐뭐가 없는. 그래서 이제 너네 이 sugar free가 뭐냐? 이게 무설탕이야, 무설탕. 설탕이 없는 거. 너네 비행기 타러 가면은 듀티 프리라는 거 봤을 거예요. 듀티 프리. 여기가 뭐 하는데요? 맞아요. 면세점이야, 면세점. 여기가. 듀티가 뭐야? 세금 아니야. 세금은 텍스고. 듀티가 뭔 뜻이야? 이게 의무란 뜻이야. 의무. 의무가 없다는 거야. 무슨 의무?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면세점이 되는 거야. 그냥 이건 약간 상식. 잘라충용으로 알려준 거야. 자, 어찌됐든가. 그래서 산성이 없는 거니까 이제 중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성 상자에다가 연속적인 순서로 이제 붙여라. 여기서 이제 뭐 중성이니 뭐니 이런 걸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사진을 현상하잖아요. 이렇게 그 사진관 같은 데 가서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 상자 자체가 좀 어떤 이런 뭐 중성, 그러니까 막 산성 성질이 있는 상자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사진이 바래게 돼요. 색이 바래져 버려. 그래서 아무런 속성이 없는 상자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라고 이제 보관 방법을 알려주는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사실 요즘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다 디카나 폰카로 찍으니까 어차피 컴퓨터나 이런 데에 다 저장이 돼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자, 그래서 어쨌든간 그렇게 보관을 하랍니다. 그래서 네가 사진 많이 찍고 잘 보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when you have time, 너가 시간을 가질 때 in 20 or 30 years. 자, 지금처럼 우리 전치사 in 나오고 뒤에 이렇게 시간 나올 때 이 전치사 in이 뭐뭐한 후에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after처럼. 그래서 20년 내지 30년 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30년 내에 이런 소리가 아니야. 자, 30년 후에 너가 시간을 가질 때 you can look back. 너는 되돌아볼 수 있을 거야.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은 당연히 그 찍은 사진들이겠죠. 그것들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고요. enjoy. 즐길 수 있을 거야. the strong emotions and memories. 강력한 그런 이제 감정과 기억들을 즐길 수 있을 거다. that they evoke. 그것들이 유발하는. 여기서도 그것들은 당연히 사진들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라. 이거야. 그래서 요약하면 자녀의 삶을 기록하고 그 기억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한다.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요약 잘 썼어요. 그래서 영어 버전도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결국에 자녀의 사진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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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요 얘기만 했다. 제일 핵심적인 말이 그거다. 됐죠?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6번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4강에
방금 전 지문에서 추가로 시험 낼 만한 거는 아까 말한 영작 정도? 영작으로 낼 만한 게 아까 있었죠? 그 소대 부분 섞여 있는 거. 그 문장 괜찮으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두고. 자, 다음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패턴인데 현상 문제 제기의 패턴입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현상의 문제 제기에 해결책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이 해결책이 주제가 되고 해결책이 안 나오면 이 문제 부분이 바로 주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 글에서는 해결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해결책이라 써놓은 이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에 내가 주제라고 한 번 더 써놨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주제는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포괄적. 좀 포괄적인 주제고 이 마지막에 나온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좀 이제 그 구체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마지막에 나온 주제문이 또 주제 재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되게 많이 나오죠. 원래 주제 재진술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이번 4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또 똑같은 말.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빈칸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삽입.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 삽입 잘 나온다 했죠? 삽입 내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요약 문제 이런 걸로 내기도 좋다. 패턴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낼 만한 게 좀 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나올 만한 게 있으면 또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십시다. 많은 학생들은 삶의 경험들이 부족하답니다. 어떤 경험이냐? To imagine이 여기부터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이 괄호를 상상할 삶의 경험이 부족하대요. 자, 뭐를 상상하는 거냐? 네모 괄호를 상상하는 거야. 됐어? 자, 네모 괄호 보자면 사람들인데 in other cultures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믿는 거야. 다르게. 됐어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믿는다는 걸 상상할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은요.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하는지 그들의 사상,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접해볼 기회가 없다라고요. 없잖아. 우리가 뭐 다문화 국가도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뭐 미국 문화나 무슨 일본 문화나 이런 거를 우리가 체험할 기회가 간접적으로 뭐 인터넷 보는 거 정도나 있지 우리가 거의 직접 경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곧 현상이자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삶의 경험, 그러니까 이 다문화를 경험할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현상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어째 해야 되는가? 이제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데요.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 이 공동 작업이 진정한 방법,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럼 요게 바로 핵심적인 해결책이겠네? 온라인 공동 작업.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온라인 공동 작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기서. 뭘 공동으로 작업하는데 온라인으로 그 말이 애매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추상적 주제문, 좀 더 포괄적인 주제문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어서 보자면 뒷내용에 요 전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웨이즈를 수식하는데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 나와 있잖아.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앞에 나와 있는 for students가 의미상 주어로 쓰인 거고. 됐어?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생들이 배울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치? 학생들이 배울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낸답니다. 학생들이 뭘 배우느냐? About places, 장소에 대해서. 어떤 장소냐? They have never experienced. 그들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소들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뒤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장소 나왔다고 또 where 쓰지 말고요. 알겠죠? 자, 어찌됐든 그들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소들에 대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믿을만한 방법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온라인 공동작업이다. 그러면
온라인 공동작업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예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for instance 해갖고 예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삽입으로 내기엔 적합하지 않네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삽입류로는 적절하지 않고 차라리 요 해결책을 삽입류에 넣거나 아니면 뒤에 딴 녀석을 삽입으로 넣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얘는 적절하진 않네요. 자, 일단 요 문장 한번 봅시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cross-national sharing. 자, cross는 건너가는 거고 national은 국가 간이니까 국가를 가로지르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는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sharing이라는 거는 공유, 교류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국경을 넘어가는 교류랍니다. 어떤 교류냐? Between elementary schools. 초등학교들 간에. 근데 어떤 초등학교냐? In different climates. 그러니까 다른 기후에 있는.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후권에 있는 초등학교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봤을 때 기후권이 다른 지역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사계절이 있는데 부산은 뭐 열대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나라가 큰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대륙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남미, 북미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후권이 아예 다른 뭐 그런 이제 지역이나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다른 기후권에 있는 초등학교라는 거는 결국에 얘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기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초등학교들 간의 국경을 넘는 교류. 여기서도 국경을 넘는다고 대놓고 말했네. 그렇죠? 그리고 별건 아닌데 내용일치 문제를 대비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법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between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이게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지. 그렇지? 이 between의 사이에는요. 두 개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between이라고 합니다.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은 보통 amo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elementary schools가 초등학교 두 군데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됐어요? between인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초등학교와 B라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기후가 다르다고. 근데 요 이제 학교와 요 초등학교 간의 국경을 넘는 교류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이 국경을 넘는 교류가 주어 나왔고요. rebuild가 동사입니다. 자, 뭘 드러냈냐면요. 대절을 드러냈습니다. 대절이 엄청 길죠? 잘 따라오세요. 자, students in one school. 한 학교의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겠죠.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had questions.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대. 눈에 대해서.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이죠. 그리고 그것은인데 여기서 목적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they had never seen. 그들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나왔는데 어법적인 걸 좀 보자면 had pp가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러면 대과거지. 그치? 대과거를 쓰려면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교할 과거는 앞에 나와 있는 had입니다. had는 과거형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표처럼 한번 그려보자면 어떠한 학교에 궁금증을 가졌다. 이제 과거가 나왔는데 이 과거 내용이 뭐였어? 눈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다는 거죠. 눈에 대한 궁금증. 이게 과거 시제다. 그치? 근데 그 이전, 대과거 시제, 그 이전부터 이 궁금해하는 요 시점까지 이 학생들이 눈을 본 적이 없었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과거라기보다는 과거 완료가 더 정확하겠네요. 과거 완료. 눈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 완료 시제인 had pp를 써주는 거라고. 이해돼? 한 번만 더 설명. 자, 이 대과거라는 개념은 여러분 과거보다 더 먼 과거잖아요. 잘 알다시피. 근데 이 말에 이제 좀 약간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5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1년 전이든 10억 년 전이든 간에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다 과거야.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그런데 이 대과거라는 개념은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비교해야 된다.
얘가 5분 전이고 얘가 1시간 전이면 얘가 대과거가 되고 얘가 1시간 전이고 얘가 10년 전이면 얘가 대과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대과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라고. 즉 우리가 대과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와 비교할 만한 과거가 필요하다고요. 얘가 없으면은 이게 무슨 대과거야. 그냥 과거가 되겠지. 그냥 과거.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어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과거형이 나와 있어. 눈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때까지 얘들이 눈을 본 적이 없었다고. 그럼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해서 과거에 끝난 거니까 과거 완료가 되는 거라고 시제가. 이해되냐? 이해됐어? 응. 자 어쨌든 그래서 had never seen이라는 형태를 쓴 거다. 어쨌든 눈을 본 적이 없었던 그걸 본 적이 없었던 그 눈에 대해서 얘들이 궁금해했었고요. while 반면에 the partner students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는요 the partner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라는 단어 대신에 other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he other야. the partner가 아니라 the other. 그냥 합쳐서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other라고 쓸라. the partner를 the other로 쓸 수 있다. the other. 됐죠? 여기서 그냥 other나 another나 이런 거 쓰면 땡입니다. 왜? 내가 아까 얘기했지. between 얘기했잖아. 둘이잖아, 둘. 하나, 나머지 하나. one, the other잖아. 됐어요? 그래서 파트너를 바꾼다면 the other로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다른 교류하는 예를 들어 이제 B 학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편 학생들이 were trying 노력하고 있었대. 뭐 하려고? To imagine 상상하려고. open air 뭔가 좀 이렇게 트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year round 연중 운영되는 그런 학교를 상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지금 특성이 지금 얘를 A 학교 학생들이라고 쳐보고 얘를 B 학교 학생이라고 쳐보면 A 학교 학생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지역의 학생들은 어디일까요? A랑 B 중에 A 지역이야? B 지역이야? 눈이 내리는 지역.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아니 여기를 A라고 쳐보고 얘를 B라고 쳐보자고. 그럼 눈이 내리는 학교가 있는 지역은 A 학생들일까 B 학생들일까? 당연히 B 학생들이겠죠. 아니 얘네들은 본 적이 없다며. 됐어?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야외에서 수업하는 데는 A 학교야 B 학교야? 야외에서 수업하는 학교. A 학교가 되는 거죠. 야외에서 수업하는 거. 됐어? 왜? 얘들이 뭐 하려고 노력했대? 야외에서 그리고 연중 운영되는 그런 학교를 상상하려고 노력했대잖아. 상상하려고. 왜 상상을 하겠어? 안 겪어봤으니까. 됐어? 너네 야외 수업 해본 적 있어요? 소풍 가는 거 말고? 전 없어요. 야외에서 책 피고 수업해본 적 있어요? 여기 딱 칠판 놓고?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려고 노력했다고요. 됐어?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예시는 뭘 말하는 겁니까? A 학교 학생들과 B 학교 학생들이 뭐다? 기후가 다르다. 결국에 문화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 기후가 달라지니까 어떤 문화가 생겼어? 얘네들은 밖에서 이제 수업하고 얘네들은 뭐 밖에서 수업을 안 하겠지. 그래서 이런 문화가 형성된 거죠.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자, 다음 내용 보자면 minor differences are not minor to students. 이거 minor 단어 내가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아닌가? 내가 지금 좀 미안한 게 제가요 지금 가자고 월수금 반 들어가죠? 니네 반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잠깐 들어왔더니 여학생 걔도 가자고예요. 걔는 1학년. 그리고 그 저동고를 지금 수업 들어갔는데 저동고도 반이 2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반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헷갈려 죽겠어. 이 말을 쟤네한테 했나 쟤네한테 헷갈려 죽겠어. 마이너 혹시 설명 안 했니? 했어? 뭐야 누군 했다고 그러고 누군 안 했다고 그러고 뭐야 이거 법인 여기 있어. 마이너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내가 2개 써준 거 있을 거야. 범인이 있을 텐데. 일단 복습하자 복습. 마이너가 작은 사소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단어 스몰로 쓸 수 있겠지. 근데 스몰 말고
trivial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rifling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했었냐? 네, 하셨어요. 아이씨 뭐야 진짜 사소한 작은 자 그래서 어쨌든 작은 차이들이 작지 않다 사소한 차이들이 사소하지 않다 학생들에게는요 어떤 학생들이냐 who have never been exposed to any differences at all have never been exposed니까 자 현재 완료인데 never 붙었으니까 역시나 경험의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노출돼 본 적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야 노출돼 본 적이 없는 to 어디에 어떠한 차이들에도 at all 전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들에도 전혀 그 차이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사소한 차이가 사소하지 않다. 약간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는 저기 뭐야 눈을 본 적이 없다고 쳐봐. 근데 예를 들어 B라는 애는요 정글을 본 적이 없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눈 안 보면 어때? 뭐 정글 안 보면 어때? 뭐 이럴 수 있잖아.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막상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은 그 차이 우리가 보기에 이 작은 차이가 작은 게 아니라고. 작은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이 차이들 그러니까 여기는 눈이 없고 여기는 정글이 없다라는 이런 차이에 각각 노출돼 본 적이 없잖아. A는 여기에 노출돼 본 적이 없고 B는 여기에 노출돼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돼 본 적이 없는 문화권에 사는 학생들한테는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주제문에서 공동작업 얘기 나왔었잖아. 온라인 공동작업. 지금 아직까지는 이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뭐 온라인 공동작업이 그 어떤 이 문화 간의 그런 교류를 좀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저기 뭐야 잠깐만요. 여기 안 올라가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예시로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뭐 이제 그 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학교를 상상하려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 작은 차이들이 그러한 작은 차이들이 이 결국에는 이 차이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사소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공동작업이라고 초반에 말한 게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요 A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B 학교 사는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눈 내릴 때 예를 들어 그래갖고 이제 막 사진 같은 거 보내주는 거야. 뭐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거나. 거꾸로 이제 B 학교 학생들은 야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야외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그걸 뭐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교류를 하는 거야. 교류를. 이게 바로 온라인 공동작업이라는 거죠. 이 필자가 말하는 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눈이라는 게 저따구로 생겼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타 문화의 어떤 특성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자면 given that 하고 나왔는데 내가 여기다가도 써놨지만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란 뜻이고 considering that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의외로 어법 문제로 잘 나와요. 이게 의외로. 왜냐면 given that은 given 즉 PP형인데 considering that은 considering 능동형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given이라는 거 give가 주다 아니야 주다. 그럼 given이면 주어진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considering that은 이 consider 자체가 고려하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이 뜻을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뭐뭐 대절 이하를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니까. given that이 왜 고려해 보면이라는 뜻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절 이하를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거라 생각해봐. 그러면 대절 이하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됐어? 그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는 이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이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given that이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자, 그럼 보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will work, 일할 것을 고려해보면 어디에서? 국제시장에서. 여기서 국제시장에서라는 말을 왜 한 거냐면은 얘들아 봐봐. 아까 말했다시피 A 문화권이 있고 B 문화권이 있어. 근데 나중에 애들이 다 성장하면은 어딘가 회사나 취직해서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제 지문 중에 있었는데 다국적 기업 막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국적 기업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딴 나라 사람들, 딴 문화권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야. 그렇죠? 성인이 되면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럼 국제시장에서 일하게 될 것을 한번 고려해 보면 그러면 자, 더비교급에 더비교급 나왔죠? 중요하지. 그러면 여기서의 넘어는 참고로 익스포저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 여기서는 이 successfully 부사를 꾸며주는 역시나 부사로 쓰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더 많은 노출을, 이 노출은 목적어야. 목적어로 써놨지. 여기 구문문석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 더 많은 노출을 그들이 받을수록.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은 노출을 받을수록 어디에? Different cultural patterns. 다양한 문화적 패턴에. 다양한 문화 패턴에 그들이 더 많이 노출을 받을수록 학창 시절 동안. 그러면 the more successfully 더 성공적일 것이랍니다. 더 성공적으로 그들이 만들 것이다. 근데 뭘 만들어? 변화를 만들 것이다. 어른으로서.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 이제 주제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주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주제는요, 이제 그 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온라인 공동 작업을 통해 이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서로 다른 문화권을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주제인 거고 마지막은 주제라기보다는 사실 이건 요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필자의 요지.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문화 교류를 통해서 뭘 어쩌라는 거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이 필자의 요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A랑 B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얘네가 서로 교류를 자주 해. 온라인으로 교류를 자주 하면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내가 자라서 어떤 다국적 기업에 취직을 했어. 근데 얘가 그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나는 그걸 이해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고. 그러면은 더 협력이 잘 되고 당연히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 성공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를 볼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 채널 보면 그런 거 있거든. 무슨 외국인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한국 문화의 어떤 이제 하나 이제 카테고리를 잡아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약간 이런 이제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옛날 한 90년대 노래를 들려주고 한국 노래를 들려주고 막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어떠냐 이런 거라든가. 네, 막 그런 채널 되게 재밌어요. 어제도 봤는데 어제는 뭐였었냐면요. 우리나라 한국 연예인 있잖아. 그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고 나이 맞추기 막 이런 거였거든. 근데 되게 재밌어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여자 외국인 둘이랑 남자 외국인 둘 막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나왔는데 뭐라고? 이상한 거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그 19금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두 팀으로 이렇게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딱 그 사람들 얼굴 봤을 때 나는 내 나이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21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좀 그러잖아.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서양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막 여배우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줬어. 그 PD가. 그래서 그 동안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수정이나 저기 장나라나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몇 살 같아, 몇 살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데 이제 실제 나이가 막 40, 50대인데 얘네가 말하는 건 막 20대. 이런 컨텐츠가 있어. 아무튼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이제 음식 문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제 당장 미국이랑 우리만 보더라도. 근데 우리가 그런 온라인
내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교류를 통해서 더 잘 알면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랑 일을 해도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변화를 얻을 수 있겠죠. 됐나요? 마지막 문장이 이제 특성을 좀 봤을 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구성은 되게 좋거든요. 이 마지막 문장이. 왜냐면 given that이라는 독립분사구문도 나와 있고요. 더비교급의 더비교급이라는 이 영작으로 내기에 정말 좋은 녀석도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필자가 하고 싶은 요지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요지가 영작 같은 걸로 내기에 되게 괜찮은 문제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과연 이 정도 길인데 영작을 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보통 이 정도까지 길게는 안 내거든 영작을 낼 때. 그러니까 요 부분만이라면 낼만해요. 요 정도 길이. 요 정도 길이는 낼만한데 얘까지 합쳐서 내기에는 조금 에바참치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요 문장은 요 지문이기도 하니까 일단 중요하니까 표시는 해두시고요.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영작으로 내든 아니면 뭐 딴 걸로 내든 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든 얘는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특히 요 더비교급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소재는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의 필요성 해갖고 나왔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해야 뭔가 내가 나중에 그 다문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때 뭔가 좋다. 성인이 됐을 때 유리하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성인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문화 형식을 경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글의 요약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라 라는 게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주장 문제로 내기가 되게 적합한 문제였던 게 아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필자의 주장을 말했거든요. 자네가 사진 많이 찍어 이러면서 그냥 대놓고 말했잖아. 근데 얘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온라인 공동 작업하면 좀 좋은 것 같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역시나 주제류 문제로 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요지 뭐 이런 문제로 내기도 되게 괜찮고 영작으로 내기도 괜찮고 되게 여러 가지로 내기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4강까지 진도를 다 나왔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우리 전에 어법 변형 테스트 본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법 변형 테스트 본 거 그 노트 있죠? 다 꺼내보시고 3강 게이트웨이부터 할 거야. 물론 이제 내가 설명은 다 써놓긴 했지만 이게 또 이제 글로 써 있는 거랑 또 이제 다를 테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드릴게요. 그 내가 이거 설명을 할 때 진짜 이거는 좀 시험에 낼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내가 이제 이 보라색으로 별표를 좀 표시해 줄게.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이거 좀 낼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좀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어법 문제로 낼만한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특정 한 문장에 어법 포인트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영작으로 나올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일단 처음에 bring, brought 나와 있는데 낼만한 것 같아. 이거는 괜찮아. 그래서 설명은 다 써놨는데 보자면 일단 이런 ing 쓸래 아니면은 이런 동사의 과거인지 또는 TP인지 정체 모를 놈 쓸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구문 분석을 해서 동사가 나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 그럼 앞에 went란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접속사, 접속사라든가 관계사라든가 뭐 이딴 것들이 없잖아 지금.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결국에는
ing 쓸래 pp 쓸래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야. 됐어?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bringing에 대한 주어가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놈들이겠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중단, 이 야구를 중단시킨 거잖아요. 한 거니까 I 인정이 맞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무조건 ing 대 ed형 나오면은 무조건 현재분사 과거분사 문제가 아니야.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형 동사 쓸래 아니면 동사 아닌 거 쓸래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어법 문제를 풀 때는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과정대로 풀어야 너네가 변형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 문제는요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는데 그 버전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략할게요. 자 넘어가고 두 번째. 일단 뭐 which와 that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앞에 콤마 있으니까 계속적 문법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which를 쓴다. 뭐 이러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which와 when 나왔는데 얘도 뭐 낼만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when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내가 맨 뒤에다가 in을 써놨어.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지혁이가 이제 문제 오류라고. 그것도 똑같은 패턴이잖아. 어쨌든 문제 오류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when은 in이치로 바꿀 수 있는데 쌤이 맨 뒤에다가 전치사 in을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which 즉 뒤에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맞죠. 어떻게? federal judge 주어 나왔고 issued 동사 나왔고 인정션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 수식어 나왔는데 전치사로 끝났네.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대명사 which를 써야 된다. 이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혹시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예은이랑 동훈이랑 만기 같은 경우는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제가 어법 문제를 풀 때 항상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완수불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완수불명. 내가 이 얘기 했었니? 작년 기말 때. 기말 때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억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민성이는 못 들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봐. 이 완수불명 개념이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랑 짝이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왜 이런 공식 같은 게 나오냐면요. 이유를 써줄게요. 잘 생각해봐. 일단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란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확실히 잡아야 돼. 완전한 문장은 뭐냐면 우리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잖아. 1, 2, 3, 4, 5 형식. 그 5가지 형식에 알맞은 형태의 문장을 완전한 문장이라 불러.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면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을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 불러.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게 빠져있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잖아. 그치? 이 자리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을 불완전이라 한다. 자, 그러면 왜 완전한 문장 뒤에 수식어나 접속사가 와야 되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냐 보자면 일단 우리가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총 5개가 있어. 그 5개가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예요.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죠. 자, 그러면 내가 완전한 문장 하나 써볼게. 그냥 편의상 삼형식을 쓸게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얘는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완전한 문장인 요 버전에서 뒤에 이제 뭘 더 쓸 수 있느냐? 주어 안 되죠. 동사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로 끝난 거야 이 문장은.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수식어밖에 없다는 거죠. 또는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이 정도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불완전한 문장은 어떠냐? 아까 말했다시피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야. 예를 들어 내가 똑같이 삼형식을 쓰는데 동사 목적어만 썼어. 그럼 주어가 빠져있잖아. 그렇지? 그럼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명사를 써서 메꿔주는 거야. 즉 주어를 써서 메꿔주고, 거꾸로 주어 동사만 나와 있어. 그럼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명사를 써서 목적어를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 개념은요, 정말 이 어법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법이든 간에, 그러니까 뭐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절과 관련된 문법을 풀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저도 이렇게 풀어요. 어법 문제를 풀 때.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문제 의도를 파악할 때도 보시면요. 앞문장을 보면 여기에 스트라이크 주어 나왔죠? 여기 수식어예요. 여기 동사고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지금 얘는요. 그렇죠? 그럼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요 덩어리는 무슨 역할?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어떤 수식어? 앞에 나와 있는 요 놈을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고문분석 다 돼 있잖아. 그치? 니네 잘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명칭을 잘 봐봐. 우리가 흔히 중딩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어.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걸 많이 배웠다고. 왜 그럽니까? 얘 이름을 잘 봐봐. 관계 대명사야. 명사는 뭐랑 짝이라고? 불완전이랑 짝이라 했잖아 방금. 그렇지? 얘는 이름이 관계 부사야. 부사. 얘들아, 수식어라는 건 종류가 두 개 있지. 형용사랑 부사잖아. 됐어? 그럼 얘 이름이 부사니까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인데 위치는 얘는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뒤에 얘는 불완전히 와야 되고 얘는 뒤에 완전히 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어지지? 그런데 인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 즉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이라 위치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이제 이 이후로는 제가 설명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인조인과 인조인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쉬운 능수동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일단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야. 동사 자리 아니고 ing 쓰면 능동이고 ed 쓰면 수동일 텐데 해석을 해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야구가 즐긴다? 야구가 즐겨진다? 이 해석을 하면 좀 헷갈려. 그래서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뒤에 원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아하, 능동형인 인조인을 쓰는구나.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능수동을 풀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야 된다고 내가 진짜 이미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 능동, 당하는 거면 수동.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게이트웨이 부분만 설명하고 다음번에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이어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던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넘어가서 1번 보겠습니다. 리딩과 레드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야. 자, 앞에 동사 나왔어. 그럼 동사 자리 아니죠. 얘는 능동, 얘는 수동이야. 뒤에 their league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됐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보잘것없는 material expose가 그들의 리그를 이끌고 있었다. 이끄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능동.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자면 어너머로브인데 요거는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간략하게.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2번과 3번이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 문제는 괜찮다고 봐요. 요 3번은. 근데 2번은 좀 적합하진 않은데 그냥 내본 거예요, 내가. 자, 일단 뭐 사실 이것도 지겨워 하도 많이 읽었고. 어넘버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 그리고 더 넘버 오브 뒤에도 복수명사예요. 똑같이.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놈은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아래에 있는 놈은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뭐 아마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우리가 동사를 쓸 때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오브의 복수명사가 앞에 있는 더 넘버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넘버에 s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겠지. 그래서 이런 수의 위치의 차이가 있고 해석적인 차이를 보자면 위에 거의 a number of는 많은 이라는 뜻이고 아래에 있는 the number of까지 합치면 뭐뭐의 숫자, 뭐뭐의 수, 개수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도 있어. 되게 쉽게 외우는 법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냐 더냐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숫자였나 이게 숫자였나 이게 많은이었나 이게 많은이었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너네가 얼라도브라는 단어는 다 알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무슨 뜻이야? 많은이잖아. 많은. 자 얘가 많은인데 여기에 오브 붙어있지. 그래서 여기에도 오브 붙어있는 거야. 똑같이 많은. 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 쉽지? 그래서 이제 어넘버가 많으니까 많은 뭐뭐들이니까 복수 취급하는구나. 더넘버는 말 그대로 숫자니까 뭐뭐의 숫자니까 얘가 단수 취급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어슬레더슬레는 사실 이제 문맥 문제인데 해석을 해보면 어넘버로브를 쓰면 많은 수의 야구 선수들이 이제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될 테고 만약 더넘버로브를 쓴다면 야구 선수들의 숫자가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 숫자가 무슨 성공적인 해를 보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넘버로브가 맞는 거고 문맥상 어넘버로브니까 얘가 주어가 되지? 그래서 복수인 were가 정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의 위치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좀만 내릴게. ask 문제인데 얘도 괜찮아. 낼만해. 지금 별표칭이 한 4개 나온 거 같거든? 그러면 우리 3강 게이트웨이는 충분히 어법으로 낼만한 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일치나 어법 이런 걸로 내기 괜찮아요. 자, 어쨌든 보자면 일단 지금 ing냐 뭐 동사의 과거형 또는 pp냐 수동태냐 뭐 진행형이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공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the famed Peter Can Griffey Jr. 주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뒷문장 공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절을 이끄는 how나 what이나 that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절이 나오겠네. 여기 주어 동사 나왔고요. 이렇게 since라고 또 절을 이끄는 놈이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괄호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사 그리피 주니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여기 말고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문 분석을 통해서. 그럼 일단 동사가 아닌 asking은 빼버려야겠죠. ing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가 가능하죠? 과거형 동사, 수동태, 진행형 전부 다 가능하죠? 자, 얘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은 시제는 전부 다 과거형이 맞습니다. 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얘와 얘는 능동이죠. 둘이 비동사의 PP 아니니까. 얘만 수동이죠. 그럼 능동 수동을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봤을 때 이 ask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고 수동태가 되면 질문 받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ask는 내가 아마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얘는 이 수동태 문제로 낼 때 되게 단골로 나오는 녀석이거든. 왜냐면 ask가 3, 4, 5형식으로 다 쓰이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수업할 때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뒤에 나와 있는 요 네모가로가 사실 목적어거든. 목적어 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쓸 수 있어요. ask는요 4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을 해봐도 이 그리피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 동사만 보고는 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풀려면 전체를 다 해석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선 내가 단서를 줬었어. 단서가 뭐다? replied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replied. 얘가 왜 단서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얘겠지 뭐. 그리피겠지, 그리피. 그리피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하지 않았겠냐? 질문을 했는데 대답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했겠지. 맞아?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다라는 수동의 의미인 was asked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4형식 수동태였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였던 can brief이가 앞으로 간 거고 직접 목적어였던 요 녀석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쓸래, what 쓸래, 됐을래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잠깐 보시면 일단 이걸 좀 나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how 쓸래, what 쓸래 문제가 있고 what 쓸래, 됐을래 문제가 있거든. 이 어법 문제에서. 근데 둘의 문제 의도가 좀 달라. 그걸 좀 설명해 줄게. 일단 what 쓸래, how 쓸래는 어떤 의도냐면은 문제 의도가 의문 대명사를 말하는 거야. 이때 what은. 얘는 의문 부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무엇을 말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면 돼. how 쓸래, what 쓸래는요. 그럼 이 문제를 왜 내냐면요. 우리말에서의 어떻게와 이 영어에서의 how가 좀 달라요. 좀 달라. 이게 어감이 좀 달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돼. 얘는 땡땡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아까 완수불명 얘기했죠. 얘는 부사니까 수식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 이걸로 풀면 돼. 사실 이걸로 풀면은 되게 간단한 게 he, thought, in think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이라서 what을 쓴다. 그냥 이렇게 끝내면 돼.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 퀴즈. 잘 봐. what과 how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퀴즈 전에 일단 사전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회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im? 이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야, 너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석해요. what을 썼잖아. 근데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했잖아. 어떻게니까 what이 아니라 how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말에서의 어떻게라는 말은 what이 되기도 하고 how가 되기도 하는 거야.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떻게는 이 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잘 봐봐. 여기서 what을 쓰면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너 그 남자애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what이 적절한 거고 만약에 how, 이거 how 쓰면 일단 문법적으로도 틀려. 근데 진짜 그냥 끼워 넣어서 how를 썼다고 쳐볼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 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가 되는 거거든? 즉 무슨 말이냐? 야,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일어나서 생각해? 앉아서 생각해? 누워서 생각해? 귀파면서 생각해? 이 방식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how는 이 think를 꾸며주는 거야. think,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뭐야? 네가 코 파면서 생각하는지 앉아서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애를 뭐라고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what이 맞는 거지. 의미적으로.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what이냐 how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헷갈림 때문에.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일단 what과 how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what은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으로 만약 푼다면은 얘는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 how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이러면 좀 덜 헷갈려. 이러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사실 더 간단한 거는 what은 불완전하고 how는 완전화.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더 심플해요. 사실은. 됐죠? 그리고 이제 what 쓸래 됐을래 하고 나왔는데 저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 사실 이 what 쓸래 됐을래는 내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갖고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얘는 문제 의도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리고 이 왓슬레 데슬레는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게다가 하나 더 말하자면 이 녀석을 풀 때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완수불명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이 녀석의 문제 의도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쓰지 말아봐. 일단 다 쓰고. 자,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 왔을래 아니면 관계 대명사 됐을래. 이게 첫 번째 문제 의도야. 두 번째 문제 의도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 왔을래 접속사 됐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사실상 문제 의도가 이 두 개가 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둘 중에서도 2번이 훨씬 많이 나와. 일단 하나씩 말해줄게. 잘 봐. 일단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이야. 얘는 뭐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지? 관계대명사 대은 형용사절이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what 앞에는 그러니까 what 덩어리가 명사절이잖아. what 덩어리가. 그럼 what 앞에는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what 앞에. 그렇지 불완전이야. 왜? 불명 됐어? 아까 했잖아. 자, that 앞에는 완전이올까 불완전이올까? 형용사. 완전.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왜? 완수 얘 수식어니까. 됐어? 그럼 만약 1번 문제 의도라면은 앞문장만 부모문석하면 풀리네? 맞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아래 거 볼게. 아래 거는 얘가 명사절이야. 관계대명사가. 자, 접속사 대도 명사절이야. 그럼 둘 다 앞에 어떻게 올까? 얘 앞에 불완전. 얘 앞에도 불완전이 오겠지. 그럼 얘는 앞을 보고 구별이 안 되네? 그렇지? 그럼 얘는 뒤를 봐야 돼. 그럼 뒤를 보면은 잠깐만 좀 치울게요. 자, 뒤를 보면 얘는 이름이 땡땡 대명사야. 땡땡 대명사. 명사네 명사 이름이. 그럼 뒤에도 불완전이 오는 거야. 불명이니까. 됐어? 얘는 이름이 접속사네. 그럼 내가 아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랑 잘 어울린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뒤에 완전히 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 2번 문제 의도라면은 뒷문장을 보고 판단해야겠네. 맞아? 근데 우리가 왔을래 됐을래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 의도가 얘인지 얘인지를 어떻게 알아? 출제자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린 두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왔을래 됐을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너네는 앞과 뒤를 부문 분석을 다 해서 완전 불완전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완수불명 개념으로 풀린다는 거야. 정리됐니? 그럼 봐봐. 앞문장을 먼저 보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 앞문장을 보면 여기 여기까지 주어 나왔어. 여기 동사 나왔어. was asked. 근데 아까 말했어. was asked가 사형식을 수동태로 한 거라고. 사형식을 수동태. 얘가 질문 받았잖아. 뭘 질문 받았는데? 뭘?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즉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야. 앞부분이. 그럼 앞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1번 문제 의도는 탈락이야. 탈락. 됐어? 뒤에 명사 와야 되니까 명사. 그러니까 요 문제 의도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요. 그럼 뒤를 봐야겠죠.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죠. 뒤를 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though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불완전이네. 그럼 불완전이면 관계 대명사 what이랑 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앞뒤가 다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what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만약에 앞문장을 내가 구문분석했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예를 들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근데 됐을래 왔을래 문제 나왔어. 그럼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됐다고 끝나는 거야. 앞이 완전한 거는 4개 봐봐. 하나, 둘, 셋, 4개 봐봐. 앞이 완전한 거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돼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안 내요. 쉬우니까. 되게 쉬워요.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났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거 먼저 끊을게요.